안녕하세요. 두 번째, 파이널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글입니다. 그 시험이 다가올수록 시험장에 뭘 들고 갈지, 아니면 요약서를 전부 다 들고 갈지, 특히나 영어는 뭘 봐야 할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그 고사장에 들고 갈 입실 자료에 대한 질문이나 시험 전날 뭘 봐야 할지에 대한 그 공시생 분들의 질문이 꽤 많은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유의 질문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기출을 반복하는 거, 그리고 동형 연습이랑 마무리 단계를 좀 별개로 보시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두 번째 영상으로 이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이거예요. 이제 기출을 풀고 동영으로도 가고, 기출에 대한 여러 가지 복습, 반복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바로 마무리에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 내용, 영상의 내용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가 시험 전날, 입실 자료라고 제가 명칭을 붙이는 거는 시험 전날에 볼 것, 그리고 당일날 볼 것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만드는 거랑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기출, 동영, 복습, 반복 이런 과정들이 마무리 단계랑 연계가 되어야 된다,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것은 또 어떤 방법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실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할 내용은 그동안 공부했던 책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요 사진은 제가 공부할 때 쌓아놨던 책꽂이인데, 이거 말고 이거의 한 절반 정도가 더 있어요. 뭐 이것저것 문제집 리뷰를 위해서 구매했던 문제집들도 있고, 실제로 공부했던 문제집들도 있고, 뭐 프린트도 있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은데, 거의 지금 보시는 사진에 포함된 자료들은 거의 한 80% 이상 제가 직접 공부를 했던 책입니다. 초시 때부터 제시 때까지의 책을 다 모아놓은 책꽂이고요. 이 책 전부를 마무리에 포함을 시키냐?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험 3개월 전에 풀었던 교재의 틀린 문항에 대해서만 포함을 시키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직이 4월이잖아요. 1월부터 4월까지 풀면서 틀렸던 문항. 그럼 국가직 한 텀이 끝나죠? 끝나고 나면 다시 4월부터 한 텀이 끝나고, 그때가 국가직 시험이고, 국가직 이후에 지방직 전까지 풀었던 문항을 합쳐서 또 한 사이클로 만들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직 전까지 한 번, 국가직에 얹어서 지방직까지 한 번,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날 책 한 권을 다 본다는 거는 그 물리적 의미의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고, 쭉쭉 넘기면서, 책장을 쭉쭉 넘기면서 알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몰랐던 거는 다시 한번 눈도장 찍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뭐 CPA라던가 좀 큰 분량이 많은 고시급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했던 분들의 생각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전에 풀었던 교재 내에 틀렸던 문항들을 포함시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입실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요약서나 과목별로 요약서 하나씩 고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예시를 들어드릴 때는 제가 한국사를 예시로 들어드릴 텐데, 한국사를 예시로 드는 이유는 제일 뭐라고 해야 되지? 설명에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사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입실 자료에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안내사항 드릴 게 있는데, 국어하고 국어 독해 파트하고 영어는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그 다음에 세법, 이런 암기성이 강한 과목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과목별로 하나씩 한 권씩 요약서를 고르시고, 두 번째, 문제를 풀면서 틀렸던 부분에 대한 누적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사진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그 한국사 사료 중에 하나인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혹은 기억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녹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보이실 건데,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에 혹은 요약서에 그때그때 표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포인트 페이지 자체가 한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은 그 포인트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접거나 뭐 인덱스를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할 내용들을 누적으로 표시를 하시고, 두 번째, 누적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유독 많이 틀리는 부분, 동형을 뭐 5회 혹은 한 권을 다 풀었는데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제 별도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정리는 뭐 따로 막 노트를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포스트잇이나 그 A5나 B5 정도의 리갈패드 사이즈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은데, 제가 만들었던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천주교 관련해서 주요 사건들의 순서들이 쭉쭉 나오는데, 그거랑 왕이랑 연계되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따로 하나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관악지능책에 대해서 요즘도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막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왕별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임시정부에 대한 연도별 정리에 대한 거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연도 감각이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이렇게 헷갈리는 것들 추가로 정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헌정사랑 경제 부분에 대한 통합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북한이랑 관련된 것들까지 한꺼번에 모아놨고, 여기는 갑신정변 14개조 동학농민운동 패전개혁 홍범 14조 농민군의 4대 강령 섞어놨을 때 헷갈리는 부분들 모아서 정리했고, 비슷비슷한 것들은 형광펜으로 색칠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던 내용이고, 요거는 해방 직후 46년부터 그 남한 총선거 전까지 48년까지를 월별로 쭉 순서대로 정리해 놨던 겁니다. 스토리를 기억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스토리를 기억함과 동시에 키워드를 좀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 놓으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언제까지? 시험 일주일 전까지. 내가 틀렸던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풀면서 맞았던 부분들은
떼서 버리시거나 요약서를 접어놨던 거는 다시 펼치면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포스트잇이나 리갈 패드 사이즈로 정리를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붙여놓고 외워진 것들은 따로 떼서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딱 시험 전날까지 남았던 애들이거든요.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남겨놓은 마지막까지 남은 애들, 시험장 가서 요거 한번 보고, 한국사는 요거 한번 보고 연도 암기해야 되는 것들, 정근대사든 근현대사든 그런 거 한번 쭉 보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기출을 반복하고 동형을 풀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틀린 것들을 복습하는 과정이 시험장, 시험 전날, 시험장 당일에 봐야 될 거랑 봐야 될 것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랑 연결이 되고 통합적으로 공부가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지금 앞에서 만들었던 이런 자료들을 하루에 과목별로 1, 20분씩 검토를 합니다. 1, 20분씩 검토를 해요. 그냥 눈도장 찍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이거랑 동시에 시험 한 달 전에 전범위를 10등분합니다. 전범위를 10등분해서 5일씩 2주로 나눕니다. 5일씩 2주로 나누고,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절반 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요 절반 봤던 것들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됐거나 나한테 어려웠던 부분들 반복하고, 이렇게 2번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 시험 7일 전 다시 5등분합니다. 전범위를. 이 작업을 계속 병행하시는 거예요.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건데, 시험 7일 전, 시험인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그 직전 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하면은 5등분해서 하루에 5분의 1씩 보는 건데, 목요일까지 해서 끝나고 한 바퀴가 끝나는 거죠. 끝나고 이제 금요일에는 전날 입실 자료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시험 당일날 한 번 더 보고 실제 시험 시간에 들어가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 이 방식이 전범위를 반복하는 것, 단순하게 전범위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내가 취약한 부분, 나에게 취약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파이널 기간 때 공부를 하는 것, 그러니까 기출을 반복하고 동형을 풀고 틀린 것들을 복습하는 그 과정이 시험 전 마무리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내용들을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내가 시험 전날 볼 자료, 시험 당일날 고사장에 가서 볼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범위에 대한 복습과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지, 이렇게 총 크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점이 설 당일 전날인데, 아마 내일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TO들이 다 발표가 됐고 지방직 TO까지 나왔죠. 어쨌든 이제 정해져야 될 부분들, 외부적으로 정해져야 되는 조건들은 다 정해졌어요. TO도 지방직 TO까지 정해졌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뭔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안 정해진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자신의 문제만 남은 거죠. 특히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지금 상황에 맞게 끝까지 공부 놓지 않으시면 올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